안녕하세요. 이코노웨이브입니다. 8월 13일 CPI 결과 분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드디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프리뷰에서 그렇게 강조한 이번 주 최대 이벤트였죠. 세계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 한마디로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상대로 좋게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크게 안 올랐어요. 살짝 튀었다가 도로 내려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왜 김이 빠졌을까요? 오늘은 이 물가 결과를 뜯어보면서 그 김 빠진 반응의 이유와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정리할게요. 전체 물가가 전년 대비 3.4%로 나왔어요. 지난달이 3.5%였는데 거기서 살짝 내려온 거예요. 월간으로는 0.1% 올랐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도 볼게요. 식품이랑 에너지를 뺀 2.5%로 나왔어요. 지난달 2.6%보다 내려갔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이 시장 예상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전체 물가도 예상대로 3.4%고요. 근원 물가도 예상대로 2.5%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도 내려가고 근원도 내려갔으니까요.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다는 그림은 유지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트코인한테 나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시장 반응이 좀 묘했어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물가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이 살짝 튀었어요. 1% 넘게 올랐거든요. 물가가 좋게 나왔으니까요. 일단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승이 오래 못 갔어요. 금방 사그라들면서 다시 64,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어요. 올랐다가 도로 제자리로 온 거예요. 한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드러운 물가가 잠깐 가격을 들어 올렸지만 그 움직임이 빠르게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김이 빠졌을까요?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왜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풀어드릴게요. 김 빠진 반응의 첫 번째 이유예요. 바로 예상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라는 게 좀 얄궂어요. 이미 예상된 일에는 잘 반응하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으면 그건 깜짝 호재예요. 와, 물가가 이렇게나 잡혔어 하면서요. 시장이 확 올라요.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면 그건 깜짝 악재고 가격이 확 빠지죠. 그런데 이번엔 딱 예상대로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걸 그냥 확인만 한 셈이죠. 그래서 반응이 밋밋한 거예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던 내용이니까요. 새삼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한 분석가는 이번 물가가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적이지도 않은 딱 중립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흥미로워요. 우리가 프리뷰에서 짚은 함정이 실제로 하나 나타났거든요. 기억하시죠? 세 개의 함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서비스 물가랑 유가랑 식품이요. 그 중에서 서비스 물가 함정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물가를 뜯어보니까 주거비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이번 달 물가 상승분의 약 3분의 2가 바로 이 주거비였어요. 집세나 주거 관련 비용이 물가를 밀어 올린 거예요. 주거비가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서비스 물가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프리뷰에서 뭐라고 했죠?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그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좋아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거비가 끈질기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라 몇몇 항목은 여전히 끈적한 거죠. 세 번째로 볼 게 있어요. 바로 에너지예요. 이번에 에너지 가격은 1.5% 내렸어요. 유가가 좀 진정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전년 대비로 보면 에너지가 여전히 14.7%나 높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전보다는 내렸는데 1년 전보다는 여전히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지금은 잠깐 유가가 진정됐지만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면 이 에너지 가격이 언제든 다시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너지가 물가를 끌어내려 준 건 다행이지만 그게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뷰에서 짚은 유가 함정이 지금은 잠잠하지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물가가 9월 금리에 어떤 의미일까요?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물가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어요. 물가가 확 튀지 않았으니까요.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9월 동결 확률이 67%까지 올라갔어요. 지난주 고용이 약하게 나온 데다가 물가도 무난하게 나오면서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인상 확률은 34% 정도로 내려왔고 지금 분위기는 9월에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한테 나쁘지 않아요. 금리 인상 걱정이 줄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물가가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3.4%니까요. 그러니까 인상 걱정은 줄었어도 금리를 내릴 상황도 아닌 거예요. 딱 애매한 중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물가나 고용 같은 거시지표가 시장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 물가가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당분간 큰 거시 이벤트가 좀 뜸해졌어요. 이번 주에 목요일 생산자 물가가 남았고 그 다음엔 월말 잭슨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거시지표 말고 다른 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급이에요. 특히 ETF 자금이에요. 한 분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초점이 ETF 자금 흐름이랑 유동성으로 넘어간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거시지표가 조용할 때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가 숫자보다 ETF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ETF 자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난주를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ETF로 약 8억 5천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이 자금이 비트코인 하단을 받쳐줬어요. 악재가 겹쳐도 안 무너진 게 바로 이 돈 덕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ETF 자금이라는 버팀목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하단이 계속 단단해지고 가격이 위로 갈 힘을 받아요. 반대로 이 자금이 멈추거나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단이 약해지면서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ETF 자금 흐름이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인 거예요. 물가가 무난하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진짜 봐야 할 건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인 거죠.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가격보다 실제 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딱 그걸 봐야 할 때예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립이에요. 물가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급한 악재는 피했어요. 9월 동결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런데 깜짝 호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64,000달러 부근에서 계속 방향을 탐색하는 거예요. 위로 확 오르지도 않고 아래로 확 빠지지도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물가가 비트코인한테 나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를 없앴으니까요. 물가발 폭락 위험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악재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음 상승 재료를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 재료가 뭐가 될지는 ETF 자금일 수도 있고 9월 금리 동결 확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리티 진전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ETF 자금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거시지표가 조용해진 지금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가 방향을 결정해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올 생산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니까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봐요. 세 번째는 주거비 흐름이에요. 이번에 물가를 밀어올린 주범이 계속 오르는지를 봐야 해요. 네 번째는 호르무즈예요. 지금 유가가 잠깐 진정됐는데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는지요. 다섯 번째는 잭슨홀이에요. 월말에 연준의 큰 그림이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해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어젯밤 물가가 예상대로 3.4%로 나왔어요. 근원 물가도 2.5%로 예상 부합이고요. 그런데 예상대로였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살짝 튀었다가 도로 내려왔어요. 새로운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짚은 주거비 함정이 나타나서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9월 동결 확률은 67%로 올랐어요. 이제 거시지표가 조용해지면서 ETF 자금이 진짜 열쇠가 됐어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어젯밤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4% 근원, 물가 2.5%로 시장 예상에 정확히 부합하며 물가가 서서히 잡히는 흐름을 확인시켰지만 바로 그 예상 부합이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없어 비트코인이 64,500달러까지 잠깐 튀었다가 다시 64,000달러 아래로 되밀리는 긴 빠진 반응을 보였고 우리가 프리뷰에서 경고한 서비스 물가 함정이 실제로 나타나 주거비가 이번 달 물가 상승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에너지는 1.5% 내렸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높아 호르무즈 변수가 살아있는 가운데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67%로 오르며 물가발 폭락 위험은 사라졌지만 뚜렷한 상승 재료도 없어 이제 거시지표가 조용해진 만큼 지난주 8억 5천만 달러가 유입된 ETF 자금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다음 방향을 가를 진짜 열쇠가 됐습니다. 예상대로였기에 오히려 조용했어요. 이제 물가보다 ETF 자금을 봐야 할 때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ETF에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유입이 멈출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